시계가 조금 어렵네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프레시더스, 모델은 DD45 더티 더즌의 복각입니다. 과거에 이름 꽤나 날렸던 특색 있는 밀리터리 워치들을 복각해온 신생 브랜드 프레시더스가 드디어 더티 더즌에 손을 댔습니다.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은 대안들이 존재하는 이 전설적인 군용 시계를 꽤 높은 가격대로 출시한 이 브랜드의 용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손목 시계에 대한 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는 브레게, 누구는 파텍 필립, 누구는 까르띠에. 그런데 손목 시계가 언제 확산되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손목시계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손목시계는 사치품이었어요. 비교적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찰 수 없었고, 회중시계는 남성, 손목시계는 여성, 이렇게 시계에는 성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인들은 특정 시간에 특정 구역에서 특정 무브먼트를 필요로 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요구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현재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거든요. 저렴하지 않았던 회중시계를 군인이 손에 쥐고 전쟁에 참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 많은 공군 장교를 포함한 몇몇의 장교들만이 회중시계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중시계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보고 다시 집어넣고, 시간 보고 집어넣고, 전쟁을 치르는 데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회중시계에 와이어를 달아 납땜한 후 스트랩을 체결해 손목에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193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 국방부는 이 손목시계라는 필수적인 군용 물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많은 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세계 시계 브랜드에게 아웃소싱, 입찰 공고를 냅니다. 여기에 뷰렌, 시마, 에테르나, 그라나, 예거, 르마니아, 론진, IWC, 오메가, 레코드, 티모르, 버텍스 12개 시계 브랜드가 입찰을 하고, 각각의 브랜드는 영국 국방부가 요청한 밀리터리 워치의 조건, 정확, 실외, 단단, 방수, 충격저항, 블랙 다이얼, 아라비아 숫자, 야광, 레일로드, 크리스탈 글래스, 스틸 케이스, 이 복잡한 조건들을 통과한 군용 시계의 와치, 리스트, 워터 레지스턴트, WWW와 영국군을 상징하는 브로드 에로우 마크를 새겨 군인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12개의 최초의 비민간 손목시계가 더티 더즌입니다. 역사성, 상징성, 디자인, 여러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더티 더즌은 군용시계의 어머니이자 성배이자 전설이자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탈취하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브랜드부터 보면요, 뷰렌 망했고요, 시마 망했죠, 그라나, 레코드 망했습니다. 에테르나는 모르겠어요. 르마니아는 스와치 그룹의 산하로 들어갔고, 최근에 부활한 버텍스와 티모르는 첫 모델로 더티 더즌을 복각했는데, 버텍스는 묻힌 가격 플러스 거대한 사이즈의 구매 제한마저 걸어두었고, 티모르는 케이스의 소재와 아쉬운 무브먼트와 두께 때문에 후속 모델을 기약하고 있어요. IWC는 마크 시리즈로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고, 예거가 더티 더즌을 복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오메가 역시 더티 더즌을 복각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에게 저렴한 군용시계의 이미지는 상극이거든요. 사실 론진 같은 경우에는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신들의 군용시계를 꾸준히 복각해왔고요. 과거에는 나사가 하나둘 빠진 시계들을 만들어내다가 언제부턴가 각 잡고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로선 론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중국산 알리발 시계 브랜드들 역시 수많은 종류의 더티 더즌을 찍어내고 있어요. 가격 대비 월등한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디테일, 감성, 무브먼트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한두 번 찍먹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오래 가져갈 만한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더티 더즌은 현재로선 알리발 더티 더즌에게 큰 비교 우위를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38mm의 사이즈, 11.8mm의 두께, 45mm의 러그 투 러그, 20mm 러그, $875, 랜더런 L24, 더블돔 사파이어 글래스, 무반사 코팅, 10바, 100m 방수. 밀리터리 워치가 흥하려면 야전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알던의 라03이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엄청 싸고요, 작고 얇아요. 그리고 이런 스펙적인 측면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때 그 당시 밀리터리 워치 특유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걸 제대로 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현대 피니싱이 들어간 현대 케이스의 현대 무브먼트에 다이얼만 밀리터리로 판가리하고 사이즈, 두께, 베젤의 비율, 러그의 형태, 다이얼의 디테일, 글래스의 곡률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조금씩 변합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매력을 가진 혼종을 만들어내요. 독특한 방법이긴 한데 이 브랜드는 80년이 훌쩍 지난 과거의 감성을 낡음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강제적인 에이징은 어색한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인덱스를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오래됨을 표현해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티나 자체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파티나 인덱스를 제외한 모든 디테일이 전부 새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시계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파티나 버전의 더티 더즈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물을 볼 수 있게 된 트로피컬 더티 더즈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살짝 붉은 다이얼 색감, 자글거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다이얼 질감, 알맞게 낡은 인덱스, 저는 트로피컬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더티 더즌 중에서 시마 버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다른 버전과는 이질적인 두터운 베젤이 주는 튼실함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시계는 레코드나 르마니아 버전 같이 비교적 범용적인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듯 합니다. 38mm였었던 론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35mm에서 36mm였습니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2mm가 더 커진 사이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 자체도 조금 아쉽습니다만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디테일과 비율을 잡은 채로 굉장히 예쁘게 확장시켰어요. 다이얼 속에는 더티 더즌의 헤리티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아라빅 인덱스, 레일로드, 야광, 스몰 세컨즈, 기타 등등. 여기에 이 브랜드의 헤리티지인 팝콘 다이얼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작 아쉬운 건 처음에 걱정했던 감성의 부족이 아니라 빌드 퀄리티의 부족입니다. 감성적인 영역인 글래스의 곡률, 베젤의 비율과 마감, 러그의 쉐입, 케이스백의 디테일 이런 것들은 꽤 만족스럽게 느껴졌지만 케이스, 특히 러그 부분의 마감과 패시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평가의 기준은 가격이고요. 그런데 제가 리뷰한 이 모델이 출시 초기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임을 감안한다면 더 정확한 빌드 퀄리티는 실제로 출시되는 모델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렌더런 L24로 흔한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에타 무브먼트 4의 특허가 풀린 이후에 만들어진 에타 계열의 범용 무브먼트인데요. 제가 이 무브먼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이네요. 아직 100% 만족감을 주는 더티 더즈는 보이지 않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하나를 구입한다면 티모르와 트로피컬 버전 중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